뉴스이긴 한데 그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이낙연 대표가 계란 맞은 사건. 예. 계란 맞은 사건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문화유적지 개발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건 되게 쉽게 풀어야 돼요. 계란 맞은 사건으로 불리해진 정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역사상 계란 맞은 사람이 불리해진 경우는 없어요. 심지어 칼 맞은 사람도 당선됐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란을 던진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단체를 어떤 단체가 등장하고 그 단체는 마치 이재명 지사가 그 사주한 것처럼 만드는 그쪽 사람들의 그 뇌피셜 있잖아요. 예. 정말 놀랍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낙연 대표가 계란을 맞음으로써 나는 굉장히 좋은 태도를 보였거든요. 예, 맞아요. 예. 이걸로 처벌 받지 않게 해달라. 예. 이거 당연하고 정말 잘했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쪽이 이낙연 대표한테 계란을 던져서 그게 들통났어. 이재명 지사 지지율 폭락입니다. 그냥 사퇴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는 예.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나는 그 이낙연 대표한테 계란 던졌다고 하는 사람 인터뷰를 봤거든요. 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도 문 대통령 찍었고 이낙연 대표의 팬이다. 팬이었는데 예. 오죽하면 계란을 던졌겠냐 하는 그 예. 헤드라인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정말 훌륭하게 대처했다.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런 코멘트가 나올 만도 한데 그 자리에서 바로 코멘트를 했잖아요.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다시 이제 그동안 그 까방권 한 장 더 추가 이제 하고 싶을 정도로 훌륭하게 잘 대처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올 줄은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상한가 나는 그런 상상력이 왜 없지라는 자괴감이 들더라고. 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이정희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 춘천 중도 쪽에 가면은 레고랜드 공사가 한창인데 이게 이제 그 중도라고 하는 곳에 유적 지킴본부 회원들이 이제 이걸 개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적이 지금 발견됐는데 고사하면 되겠냐. 요거를 정부 행정안전부가 레고랜드 주차장에 들어가는 컨벤션 센터를 승인함으로써 그 전날 화가 났다는 건데 나는 이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계란을 던진다고 이 사건이 중단되지는 않아요. 예, 예. 근데 계란을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이 모욕감 드는 게 있거든요. 예. 어디 현장 같은 데 갔는데 뭐 사람들 이야기 듣고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계란을 얼굴에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더 반감 생긴다 이거. 맞아요. 이런 식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이 뭐냐면은 이렇게라도 주목 받겠다는 거거든. 의도는. 예, 예. 근데 이게 좋은 효과를 미치지 않아. 그런데 이제 막상 그러니까 비난만 하기가 힘든 게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글자 그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원서도 올려보고 담당 부처 찾아가서 읍소도 해보고 앞에서 시위도 해보고 고발도 해보고 고소도 해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일을 싹 다 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방문하기 전날 추가 공사가 승인이 나니까 이게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제일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때 불편하신 분들은 옷을 벗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나타났을 때 그 앞에서 나체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근데 그거 말고 가장 경제적이고 작은 에너지로 최대의 어떤 주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계란 던지는 거죠. 돌은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을 던짐으로써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싶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약자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저항 같은 건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민주당 지지자로서 당대표가 그런 사고를 당하면은 보기 안 좋은 건 맞지만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낙연 대표가 방문하는 게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에 미리 공지가 돼 있다면 다른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는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약자로서. 그렇게 이제 계란을 던졌다고 이해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예. 어찌됐건 요거를 또 그 민주당 갈라치기에 써먹는 세력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떤 단체고 하다 보니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그게 이재명이랑 연관이 있다. 그러면 이 나라를 건국한 게 이재명이라고 하지 왜? 이 새끼들은 도대체 무슨 마인드일까? 천지창조도 이재명이 하고. 예. 이낙연 대표 쪽에서도 이제 워낙 대처를 잘했고 그런 메시지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힘없는 약자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 마지막 당대표를 그만두는 당무회의에 이재명 지사가 당무위원회에 그냥 가요. 가서 축하해. 아우, 뚜벅뚜벅 가가지고 축하. 요거는 나는 내가 보기에 진짜 중요한 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재명과 이낙연이 경쟁자라고 생각하죠.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어느 한쪽을 막 흠집내는 건 똑같다니까요. 어떤 사람들 뭐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낙연이 어쩌고저쩌고 이재명이 어쩌고저쩌고 의미가 없어. 결국에는요. 저쪽이 갖고 있는 표를 내가 다 흡수하지 못하면 당선 못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나는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그 사면 같은 메시지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예. 어떤 의혹 같은 걸 가져와서 저 사람 몰아내야 된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거지. 내 진짜 중요한 건 난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새나라 언론이 아니에요. 사람 되게 착각하는데 새나라 언론이 아니고 그냥 진영 방송이에요. 저쪽이 하도 가짜뉴스를 많이 내니까 팩트체크 정도 해주는 진영 방송인 거예요. 우리는 굳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대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굳이 파서 나는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이게 비리랍시고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패는 정도로 쓰고 싶지가 않아. 깨놓고 이야기해서. 나는 언론이 아니고 진영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낙연이 타격을 받는 만큼 이재명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에 난 그렇게 생각해. 예. 진영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언론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 새날에 와가지고 왜 이낙연을 안 까냐 이재명 안 까냐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라면 숨겨주겠다. 사면동 같은 거는 그냥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취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누구누구 비리 그걸 굳이 파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저쪽 비판하기도 바빠. 깨놓고 나면 그래. 어쨌든 이재명 지사 와서 원팀 이야기했고 이낙연 대표 고생하셨다 이야기하고 동질한 표현까지 있었어. 이런 모습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정치 뉴스에서 훈훈하고 기분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야 민주당의 좀 영향력이 좀 더 세지고 강화해지고 공고해지는 면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똥파리들이 이걸 이제 둘이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란 던진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네 어쩐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자 조선일보에서 딱 그걸 무는 거예요. 계란 던진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였더라라고 똥파리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조선일보가 또 써먹는다는 거죠.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민주당 내에서 똥파리 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000명 고작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지만 얘네들이 그렇게 행동력 있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 없지만 무시할 만한 세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똥파리라고 부르는 그 일부 민주당 내 세력에 대해서 좀 내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그 여당으로서 경험이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은 여당의 운명이다. 여당이 되면 그런 세력은 일부는 항상 상수로 두고 가야지 그 사람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건강만 해칠 뿐이지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어떤 당 운영을 위해서라도 그런 극단적인 세력은 일부 존재한다는 걸 상수로 두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두원 의원의 그 이야기가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치를 컨텐츠로 바라보든지 어떤 팬심으로 바라보든지 안 그러면은 자기의 밥통으로 바라보든지 자기가 그 정치라는 이 컨텐츠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당일수록 뭔가 먹거리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밥벌이 하고 싶어 하는 인간들이 생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똥파리라는 그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생길 거니까. 지금의 똥파리가 사라져도 새로운 똥파리가 알을 까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이 갈라치기, 분열이라는 건 뭐냐면 작용과 반작용이 이루어지거든. 누가 어떤 분이 우리 방송 나오시 그런 말 한 적 있죠. 내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면 상대방을 공격할 게 아니라 우리 정치인을 칭찬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작용, 반작용은 뭐냐면 이낙연 지사가 계란 맞은 사건을 터지자마자 트위터를 갔더니 이렇게 저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예. 그 단체에는 뭐 김진태랑 연관이 있다면서 지금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계란을 던졌다고 하는 세력이 사실상 여론의 질타를 받는 행위예요. 이 행위를 이재명 쪽에서 하면 그 자체가 이재명 지지율 빼는 행위인데 누가 이득을 받냐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건데 무리하게 연결시켜가지고 이재명을 공격을 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를 공격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무리하게 연결시켜가지고 이낙연 지사 그러니까 대표를 공격을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서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기 시작해. 그래서 누군가가 대선 후보가 돼. 씨발 지금까지 지지 않은 사람이 후보가 됐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진짜 이런 욕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 대선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거야. 저러니까 우리가 지지 안 했던 거라고. 결론적으로 흔쾌하게 그 사람을 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지지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거잖아. 우리의 중심은 이낙연이나 이재명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봐야겠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은 정권 연장하는 것이고 잘할 놈, 센 놈 밀어주면 된다. 다만 그 사이에 남한테 이렇게 배타적으로 나가느냐 이런 부분을 계란 던지는 사건을 보면서 야 저것들은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니구나. 오죽하면 이재명 지사가 당무위원회에 와가지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미쳤지 그냥. 애들이 공통적으로 보면은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지능이 많이 떨어져요. 내가 봤을 때 지능이 떨어지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은 사실상 반문연대가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윤석열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반문연대 뒤에는 조중동 등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고 반문연대가 서로 연결성을 갖고 사실 그 반문연대는 기득권의 상징 같은 거예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LCT를 묻어버리게 만드는 진짜 그 돈을 받았던 성모 씨부터 시작한 그걸 묻어버리는 그 권력들이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이 모여가지고 반문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소위 말하면 친문이라고 하는 진영, 민주당 전체가 친문이라고 봐요. 이 진영 내에서는 어떻게든지 뭔가 밀어내고 갈라치기 하려는 세력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똘똘 뭉쳐야지. 설사 이낙연 대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은 이낙연을 공격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고. 이낙연 대표가 지금 서울 부산 선거대책위원장이잖아. 근데 계속 이낙연만 공격을 해. 도움 됩니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도움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를 지면 문재인 대통령 지킬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반면교사 삼아서 보면 되죠. 경선에서 너무 심하게 싸우면 결국에는 각각 한 번씩 다 해먹었어도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친이 친박이. 그러니까 그런 그 정치 문화를 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집구석 망한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때 선을 지켜가면서 이게 이번에 그 박영선 후보하고 우상호 후보하고 보여줬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싸우고 나중에 후보가 최종적으로 정해지면은 그 후보를 중심으로 당 전체가 뭉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똥파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는 저 후보 안 뽑았다. 그런 식으로 오면 우리는 그 대한민국에 왜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런 논리 있잖아요. 이게 내 자유다.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니냐. 소수 의견 왜 존중 안 하느냐. 이런 논리를 갖다 대는데 정말 1945년 해방된 날 그 막 아수라장판에서 했던 그 이야기거든요. 그 있잖아 공수처법 국민의힘이
우리는 찬성 안 했는데요. 그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계란 맞은 사건을 보면서 맞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대처를 잘했고 예. 근데 그 사이에 끼어드는 그 정말 사람들이 왜 처음에 그걸 똥파리라고 이동윤 작가가 명명했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쫓아서 계속 똥을 향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파리채를 맞고 아무리 무슨 사건이 예를 들면은 자잘한 무슨 선거 당내 대표 경선 같은데 수도 없이 많이 져도 또 다시 똥을 보고 몰려드는 세력들을 보고 똥파리라고 명명한 거거든요. 그런 세력들을 등에 업고 정치하지 마세요. 어떤 정치인들이라도 잘 몰라가지고 그런 세력들 방송에 나가서 선거 나가면 무조건 집니다. 진짜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런 건데 걔네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기존에 해왔던 김어준, 김용민, 뭐 이동영, 뭐 새날 뭐 그 등등을 다 공격을 해왔는데 공격 당한 입장에서는 거기 정치인 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메시지에 동조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스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스킵을 못하고 당장 트위터에 RT뽕에 맞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다 망해요. 상식적이었죠 메시지가.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평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갑자기 하잖아요. 실제로 그 SNS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니까 RT가 확 들어오면 뽕을 맞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마음이나 어떤 행동 패턴들을 보려면 평소에 조금씩 꾸준히 하면서 뭔가 저거 이렇게 오는 반응은 이상하구나. 언론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SNS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좀 감각을 익혀야죠. 네. 모르면 새날에 물어보든가.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면론에 대해서 비토를 했지만 우리 대표가 딴 데 가서 계란 맞고 오면 화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그건 그렇지. 네. 때려도 내가 때려야 되는데. 딴 데서 맞고 오는 건 너무 싫어. 때리면 안 되지. 이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낙연 자체가 잘해야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는데 이낙연을 싫어하고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를 일부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낙연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몰고 가버리면 결국엔 정권 교체에 도움도 안 되고 이재명 지사는 도움 안 되는 상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내 후보를 칭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보도를 딱 보는데 정말 빡이 치는 거야. 사람은 어떻게 사람 얼굴에다가 계란을 던집니까? 그것도 2번. 나 2개 던졌어요? 그건 안 한 번 못 되는데. 맞추니까 2번째에 맞춘 거예요. 처음에 옷에 맞았었지. 그건 반칙인데 그거는. 우리 계란을 하나만 던지는 건데. 그 사이에 저쪽은 뭐 조수진이나 이런 사람들 동원돼가지고 윤석열하고 정동영은 사이가 끈끈하다. 김한길과는 문자 주고받는다 하면서 그 사실 진이 알고 싶지도 않아요. 뭐냐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뭐 정대철까지 포함하면은 여권의 뭐 정치인과 뭐 서로 밀약을 해가지고 사실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매개체 아까 말한 아직까지 보이는 소모품을 갖고 반문연대 중심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자를 세우는 이 상태. 근데 우리가 분열하면 되겠어? 분열은 누구에게 도움 안 됩니다. 분열하는 건. 내 의지나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이낙연은 뭐 정이고 이재명은 악이고 정반대로 이재명은 정이고 이낙연은 악이고 이런 관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도 우리는 진영방송 역할을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세력이 정권을 연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좋아야 된다고. 내 말은. 과정 나쁘게 만들면 정권 금방 뺏겨요. 이게 정말 안 좋게 되면 2번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안 돼. 그러면은 정말 최악이에요, 진짜. 그럼 여러분의 태영 청장은 철컹철컹 살려주세요. 내가 트위터에 우연치 않게 이제 저도 공지를 올려야 돼서 봤는데 어떤 새끼 트위터를 봤는데 와, 내 앞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귓사대기랑 날려주고 싶더라고. 그냥 양아치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라고 내가 친문이화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갈라져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선언을 할게요 하나. 저는 지난 그 선거에서도요. 그 흐름 하나만 알려드리고 방송 끝낼게요. 김진표 씨가 나왔던 선거에
그들은 김진표를 당선시키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이해찬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상당 부분 이해찬 대표를 응원했던 선거였고요. 그 다음 당대표 경선 때는 뭐가 있었냐면, 이낙연 대표, 송영길, 기억도 안 난다. 또 누구였지? 박주민. 근데, 김부겸 나왔었지. 세 명. 김부겸, 이낙연, 네. 박주민 나왔었지. 죄송해라. 송영길은 그 전에 나왔었구나. 우리가 인터뷰를 한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에요. 김부겸 후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방송은요. 누가 누구를 지지하기 때문에 인터뷰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이낙연 대표 쪽이나 박주민 후보 쪽에서는 전혀 인터뷰 요청이 없었어요. 우리 새날의 방식이기도 한데 김부겸 후보 쪽에서는 새날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 해서 인터뷰를 2번인가 3번인가 해드렸죠. 그랬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 중립이었다고. 누가 돼도 상관없다. 왜? 한 번 당대표 경선에서 분열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내가 밀지 않았는데 당대표 되면은 계속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당대표 경선을 이제 시작해요. 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당대표 경선에 돌입할 텐데 어제 우원식 의원 출연했었잖아요. 출연 요청 때문에 한 거예요. 출연 요청 때문에 한 거지 우리가 뭐 송영길을 밀거나 홍영표를 밀거나 우원식을 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뷰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라고. 근데 이런 진영 방송들이 그런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출연시키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 출연시킬 수밖에 없는. 다 지지하니까. 원하면. 다 그래서 지지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극렬하게 뭐 이해찬 대표를 떨어뜨리려는 세력이 있지 않는 한 그런 선거가 아닌 이상 지난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를 특별히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가 없어요. 근데 새날은 뭐 박주민 의원은 출연 한 번도 안 했는데 박주민이 새날을 민다는 둥 왜? 이상한 뇌피셜로만 공격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부러워서 그러죠. 부러워서. 그래서 저는 이번 당대표 경선은 완전 중립. 인터뷰 할 때는 얼마든지 좋다. 어제도 그래요. 우원식 의원 인터뷰 끝나고 나서 합격! 괜찮던데 뭐. 그럼 홍영표 의원 나오면 똑같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합격! 또 송영길 의원 나오면은 합격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면전에 대놓고 막 의혹 같은 거 물어보냐? 좋은 점만 물어보면 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갑시다. 안 물어봐야지.